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승훈입니다. 제가 지금 오랜만에 본집에 왔어요. 여기가 지금 야외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곳에 레이 EV를 세우는 거죠. 왜 세워놨을까요? 레이 EV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LFP 배터리가 들어갔죠. 사실 저희가 최근에 포토 EV랑 비아디의 T4K 비주 시승한다고 강원도 갔다 왔잖아요. 그때 원래 이 레이도 같이 가지고 왔었어요. 근데 그날 영하권이 안 떨어지고 테스트가 너무 좀 아쉬워서 레이는 따로 촬영을 안 했는데 오늘 영하 10도까지 떨어집니다. 지금 날씨가 바람도 많이 불고 눈도 와서 영하 한 5도에서 6도 정도 되더라고요. 이 날씨에 밖에 세워놔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따뜻한 상온에 있다가 밖에 나와가지고 주행하는 것보다 이런 추운 영하권 날씨에 LFP 배터리 전기차를 야외에서 한 하루 정도 세워놨을 때 전기차 배터리 효율성, LFP 배터리의 효율성이 얼마나 떨어지느냐, 이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레이 EV를 한 하루 정도 밖에 세워놨고, 지금 충전이 한 칸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4칸 중에 한 칸밖에 안 남았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35km밖에 안 돼요. 충전한 속도도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확인해 볼 거고, 완충한 다음에 그리고 주행거리 테스트 강원도까지 한번 갔다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완속 충전기를 집에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 충전을 아마 해볼 텐데, 이게 진짜 와, 예, 안석 충전기 꼈거든요. 끼고 충전됐네요. 자, 충전 속도도 한번 보려고 제가 영하권 날씨에 효율성까지도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밖에 세워놨는데, 지금 배터리 잔량이 27% 남아있고 100%까지 충전하는데 4시간 2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한 6.9에서 6.8 정도 킬로와트까지 속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4시간 뒤에 충전 한번 얼마나 되는지, 주행 가는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완충이 됐어요. 지금 시간이 새벽 1시 26분입니다. 심지어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그러니까 낮에 찍는 것보다 밤에 찍는 게 조금 더 온도가 떨어지고 체감 온도도 낮아가지고 지금 찍는데, 하루 정도 밖에서 세워놨고 지금 날씨를 한번 볼게요. 보면 영하 9도에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바람도 좀 불고 이래가지고 더 추워요. 막 손을 내놓으면은 막 그냥 손이 막 그냥 떨어질 것 같이 춥고, 한파주의보가 지금 발효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금 새벽부터 계속 영하 10도, 10도, 11도, 11도까지도 내려가니까 오늘 주행거리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죠. 저번에 그 비아디 트럭이랑 포토 EV 했을 때는 온도가 너무 좀 영하 1도, 뭐 영상 1도 막 이러다 보니까 조금 아쉬웠거든요. 근데 오늘은 진짜 극한의 상황에서 테스트를 해볼까 합니다. 보통 환경부에서 인증한 저온의 기준이 영하 6도인가 7도인가 그래요. 근데 오늘은 영하 10도이기 때문에 좀 더 극한의 테스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완충을 해놨고요. 이게 하루 정도 외부에서 세워놨거든요. 왜냐면 이거 테스트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상온이나 좀 따뜻한 지하 주차장에서 세워놓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세워놓고 배터리의 효율을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완충을 했고, 완충을 한 상태에서 과연 주행 거리와 여기 얼마나 달라지는지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쪽으로 보통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강원도보다 저 위에가 더 추워요. 그래서 포천으로 갈까 합니다. 근데 중간에 주행 거리가 떨어진다 그러면 포천까지 못 가는 거고, 갈 수 있다라 그러면 포천까지 찍은 다음에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한번 테스트를 같이 해보도록 하죠. 자,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요거 폴스타에서 저거 설치해 준 거예요. 여기 보이죠? 폴스타. 이렇게 하면 얼마 나와요? 이거 10만원 미만으로 나와요. 진짜 별로 안 나와. 이 전기차는 급속 충전기로 사용하는 것보다 완속 충전으로 집에서 사용을 해야 정말 가성비 있게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사용하시는 분들 아마 공감하실 텐데, 급속 충전기로 물리고 출퇴근하면 비용이 좀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도 시승차 받으면 보통 전기차 급속 충전기로 물리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비싸요. 당연한 겁니다. 전기차는 집에 완속 충전기로 충전해야 돼요. 이렇게 지금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완속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그 콘센트 있잖아요. 콘센트 해가지고 또 껴서 연결해가지고 충전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완속 충전기를 사용하면 유지비가 제가 생각해도 보통 한 정말 반토막 이하로 거의 더 싼 것 같아요. 정말 쌉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용해 주시면 되고, 자,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레이 EV 주행 가는 거리가요, 보통 복합은 210 정도 나오고 도심 있잖아요, 일반 국도에서 탈 때는 238km 정도 나옵니다.
고속도로로 주행했을 때는 176km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키온을 했을 때는 233km가 나온다? 생각보다 잘 나오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한 기준은요, 따뜻한 영상의 날씨 때 기준이고 저온에서는 주행 가는 거리가 확 떨어져요. 그래서 레이 EV 같은 경우에는 복합이 167km고 고속도로가 172 그리고 도심이 163km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 저온은 테스트 방법이 영하 6도에서 7도 그리고 히터를 가장 높은 온도에서 풀로 틀었을 때 기준으로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시동을 딱 걸잖아요. 그러면 주행 가는 거리가 229km가 나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히터를 키잖아요. 그러면 주행 가는 거리가 155km로 확 떨어지죠. 자, 그러면 이거 이거 배터리 다 달기 전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제 출발하니까 새벽 1시 47분이네요. 극한 직업이다 진짜. 자, 신북면 체육문화센터, 이거 포천 좀 동두천 옆이거든요. 96km입니다. 지금 배터리는 100% 상태고 영하 여긴 7도 찍히네요. 228km 주행 가는 거리가 나오는데 저희는 27도로 해놓고 2단계로 틀어놓은 다음에 지금 남자 3명 타 있거든요.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놀라운 거는 이거 안드로이드 오토 되네요. 내가 너무 레인을 무시했나? 아, 춥다. 이거 열선도 키면 안 되는 건가? 열선까진 키자. 열선이랑 열선 핸들까지만 킬게요. 열선 핸들 어딨어? 씨. 열선 핸들 없냐 이거? 여기 있다. 아니, 이게 숨겨놨어. 열선 핸들 여기 왼쪽 하단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출발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극한의 날씨를 경험하기 위해서. 낮에보단 새벽이 더 춥잖아요. 새벽에 출발을 하는 거고, 마음 같아서는 막 영하 20도 이런 날씨에 출발을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영하 16도,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 게 오늘이 이제 거의 처음이니까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고요. 이 포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하 16도 이하로 떨어졌대요. 더 춥대요, 여기보다. 그래서 아마 포천에 가면은 좀 더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원래 테슬라 이제 LFP 배터리 장착된 차량도 좀 해보고 싶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차량 수급이 좀 쉽지가 않아가지고 빌리진 못했어요. 근데 아마 이제 LFP 배터리는 테슬라나 뭐 레이나 뭐 토레스나 어차피 그 칼사잖아. 그 배터리 사용하니까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 갈 길이 멀어요. 96km 가야 되고 도착하면 새벽 3시네. 와, 멀긴 멀다. 근데 이게 강원도 가는 것보다 낫잖아. 우리가 그때 저기 언제야, 포토랑 T4K 그 찍으러 갔을 때는 강원도 가면은 더 추울 줄 알고 강원도로 갔는데 오히려 강원도가 날씨가 더 따뜻해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오늘은 포천으로 올라가서 극한의 날씨에 주행거리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96km면은 그래도 한 70km 이상이 남은 상태에서 도착을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성인 남성 3명에 히터 2단으로 틀고 열선 시트 2개 키고요. 열선 핸들까지 켰어요. 그 다음에 속도는 탄력적으로 100km로 맞춘 상태로 주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에서는 좀 더 속도가 낮아질 거고요. 고속도로 올라갔을 때는 뭐 상황에 맞게 110까지 주행을 할 거니까 한 100km 정도로 평균치를 잡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트립을 제가 한번 초기화 해볼게요. 초기화한 상태에서 전비와 그리고 도착 시간, 거리까지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죠. 자, 갈 길이 멉니다. 한번 가보시죠. 근데 너네들 참 극한 직업 아니냐? 같이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여러분들. 예전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고속도로 1차선 주행, 그 1차선 단속한다고 되게 멀리 이렇게 갔다 왔는데 조회수가 생각보다 좀 안 나왔잖아 그때. 좀 솔직히 속상했습니다. 근데 물론 뭐 봐주시는 분들께서는 감사하게도 또 봐주시니까 이렇게 저희가 직접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영하 지금 10도가 지금 됐죠. 여기도 좀 나오나? 한번 볼까요? 영하 10도죠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이 레이 EV는요 장거리용이 아니에요. 도심에서 그냥 출퇴근용, 그냥 도심에 간단히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타는 차예요. 레이 가격이 내연기관 사는 것보다 보조금 받고 구매하면은 오히려 가성비가 더 좋거든요. 레이 타보셨던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1.0이기 때문에 힘이 되게 약하고 막 추월하려고 해도 막 위험한 상황들이 있거든요. 차량의 출력이 진짜 중요할 때는 차선을 변경해서 뭐 이렇게 껴들 때라든지 아니면 어떤 차를 추월해야 되는 상황에서 악셀 밟아 되게 차게 나가야 되는데, 레이 내연기관 가솔린 1.0은 자연흡기라 안 나가요.
힘이 너무 부족해. 100마력도 안 돼. 그래서 레이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될 때 1.0 터보 캐스퍼에 들어가 있었던 그 엔진 넣어달라고 했는데 안 넣어줬잖아요. 근데 그걸 생각을 하면은 이 전기차 레이 EV는 진짜 탈만합니다. 저는 전기차에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가성비적이고 살만한 이 구성을 가지고 있는 가성비라면 전기차를 사는 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가의 전기차를 사는 거를 고민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진짜 이 고가의 전기차도 내가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구성이면 만족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시는데, 그게 아니고 뭔가 혹해가지고 전기차가 미래니까 전기차 사세요, 이런 거를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테스트도 레이 EV를 하는 이유가 LFP 배터리 차를 못 구해서 기아에서 이제 감사하게 이 레이 EV를 빌려준 거예요. 테슬라를 원래는 해보고 싶었는데 테슬라는 차는 아까도 못 구했고, 토레스도 원래 준비를 했거든요. 토레스도 준비를 했는데 토레스는 시승차가 지금 안 나와요. 그래서 토레스는 못 받았고, 원래 아이오닉 5도 시승차를 받았어요.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라서 좀 테스트를 해보려고 받았는데, 히터를 틀면 주행 가는 거리가 내려가기는 하는데 막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이나믹하게 변하진 않아서 아이오닉 5는 아예 뺐어요. 근데 진짜 넓고 좋긴 하네요. 그리고 이게 전기차다 보니까 재미난 게 그제부터 오늘까지 눈이 좀 많이 왔잖아요. 그리고 레이 EV 이거 테스트 한다고 밖에 좀 세워놓다 보니까 차에 눈이 좀 많이 쌓여져 있었는데, 날이 좀 풀렸다가 녹아서 다시 추워가지고 지금 완전히 꽁꽁 얼어붙었거든요. 근데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얼어붙으면 본넷 좀 시간 지나고 주행하면 이 얼음이 다 녹잖아요. 근데 전기차다 보니까 본넷에 얼음이 얼었는데 녹질 않아요. 그리고 앞쪽에 헤드램프가 LED 헤드램프면은 이거 잘 안 녹거든요. 근데 얘는 할로겐이라서 앞쪽에 있는 헤드램프는 또 금방 녹더라고요. 이거 엉덩이 뜨겁다. 이제 끌게요. 엉덩이는 이제 좀 꺼도 될 것 같고, 열선 핸들도 꺼도 될 것 같습니다. 열선 핸들 위치를 좀 여기 중간에다 같이 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네요. 왼쪽에 있어서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이런 수납 공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레이가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한 20분, 25분 정도 주행을 했고요. 22km 정도 주행을 했죠. 근데 지금 주행 가는 거리가 125예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아까 출발했을 때 165 주행 가는 거리를 보여줬는데, 이 정도면 한 10km 정도가 그냥 날아간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겠어요. 고속도로 지금 100km를 지금 크루즈 해가지고 좀 주행을 하고 있는데, 요즘 웬만한 차들이 HDI1 기본이잖아요. 차간 거리, 차선 유지 이게 다 들어가는데, 레이는 차선 유지는 들어가는데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안 들어갑니다. 그걸 나눠 놓은 거죠. 당연히 되는 줄 알고 악셀 밟았다가 앞차 그냥 박아버리는 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1시간 20분을 달려서 지금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신북 IC를 지금 나왔고요. 이제 고속도로 좀 타다가 국도로 이제 빠질 예정입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극한의 상황에서는 처음 주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전기차 배터리는 극한의 상황에서 배터리 보호를 위해 회생제동이 꺼집니다. 너무 더운 여름이라든지 너무 추운 겨울에는 회생제동이 작동이 안 돼요. 방금 제가 이거 작동하다가 레이 EV도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회생제동을 꺼버리더라고요. 지금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아까는 이제 꺼졌었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있고, 또 한 가지는 날씨가 좀 춥다 보니까 열선 핸들과 그리고 히터를 지금 켰는데 지금 27도에 2단이잖아요. 지금 보면은 약간 순풍 정도? 따뜻하지가 않아요. 27도면 원래 공기도 너무 탁해가지고 막 덥고 온도를 막 내려야 되는데, 가장 높은 온도인데도 불구하고 따뜻하지가 않고 오히려 추워요. 그래서 이런 추운 진짜 영하권 극한의 날씨에는 전기차 히터랑 열선 안 따뜻하구나라는 거를 처음 알았습니다. 자, 도착을 했습니다. 95km 정도 저희가 주행을 했고요. 1시간 18분, 전비는 4.0. 주행 거리가 남은 게 이제 29km 정도 남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출발할 때 몇 킬로 했어요? 한 165 정도 됐고 95km 됐는데, 원래 여기 남아있는 트립대로라면 주행을 했어도 한 70km 정도 남아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30km 정도 남아있는 걸 계산을 하면 한 40km 정도가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계산했을 땐 전비의 효율이 한 30% 정도 날아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히터를 아예 끄면 34km로 조금 올라가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는 주행을 우리가 하면서 히터를 지금 킨 상태라 이 주행 가는 거리가 좀 떨어진 거지, 극한의 상황에 이 정도 차이면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갈 만하기는 해요. 리튬 이온 배터리였으면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나지는
안 쓰는 것 같아요. 아이오닉 5는 저희가 도심에서 계속 테스트하면서 지금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정도까지 효율은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통 그 고속도로 주행 시 상온에서는 이 전비가 한 4.4 정도 나오는데 저온에서 3.9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레이나 전기차는 고속도로 주행했을 때 오히려 효율이 더 떨어져요. 도심 주행했을 때 효율이 더 좋으니까 꼭 참고해 주십시오. 저희가 주행거리 테스트할 때 도심에서 타는 것보다 이제 고속도로 타는 게 주행거리 테스트가 좀 더 쉬워가지고 타는 거지, 나중에는 도심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충전을 하고 충전 속도도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새벽 지금 몇 시야? 새벽 3시 12분에 지금 포천에 와가지고 지금 여기 어디냐? 나 살아생전 여기 처음 와본다. 충전해볼게요. 자, 충전 한번 해볼까요? 이거 요즘에 나중에는 이거 자동으로 충전해 주는 거 나온다 그러는데 그거 언제 나오냐? 이게 무거워가지고. 야, 1시간 44분 남았어. 100%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80%까지는 38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완충 100%까지 하는 데는 1시간 44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조금 추운 겨울이나 이럴 때는 이 충전 속도도 떨어져요. 그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고요. 충전 속도는 지금 30kW나 31kW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속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돌아갈 때는 조금 더 다르게 한번 실험해 볼게요. 원래 환경부가 인증한 거는 가장 높은 온도에서 히터를 풀로 틀었을 때 167kg인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그러면 이거 온도를 가장 풀로 튼 상태로 평상시 주행하는 대로 주행했을 때 과연 주행 가는 거리 얼마나 나올지 한번 테스트 해 보도록 할게요. 전기차를 탈 때 여러분들 걱정되는 게 또 있죠. 충전하는 이 번거로움, 그리고 추운 겨울 아래 효율성까지도 걱정을 하는데, 그 다음 또 어떤 거 걱정해요? 급발진 상황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이 전기차는 급발진 상황이 됐을 때 이 LFP 배터리는 그나마 화재 위험이 그나마 좀 낮거든요. 물론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리튬 이온보다는 화재 위험이 좀 낮죠.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도 이 제조사한테 권고사항으로 블랙박스 혹은 이 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이 급발진 상황을 녹화를 해라 라는 걸 권고사항으로 보내줬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위쪽에 카메라가 하나 있고 밑에 카메라가 있죠. 뭐야, 그러면은 현대기아가 이런 카메라를 좀 달아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아마 블랙박스 장착해 보셨던 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브랜드예요. 바로 다본다 블랙박스. 다본다 브랜드에서 다본다 360이라는 블랙박스를 완성을 했어요. 두 개의 카메라로 9가지의 존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전방, 좌우측 사이드 미러, 계기판, 그리고 기어, 페달, 운전자의 행동까지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존에 있는 블랙박스는 그대로 사용하고, 뭐 빌트인캠이나 빌트인캠2 요즘 워낙 제조사에서 나온 블랙박스가 괜찮다 보니까 이 기존에 있는 이 블랙박스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이 다본다 360 같은 경우에는 보조 블랙박스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게다가 음성 녹음까지 되고요. 혹시나 싱크가 안 맞으면 어떨까 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둘 다 싱크가 그대로 맞습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또 한 가지, 보통 블랙박스 설치하면 어렵잖아요. 연결하고 배선 따고 막 이런데, 이 다본다 360 같은 경우에는 편한 게 뭐냐면 설치도 되게 편해요. 이 선을 또 빼가지고 OBD 단자 막 연결하면은 이거 갖고 막 트집 잡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거 잘못 연결하면은 뭐 화재 위험성이라든지 혹은 그 ECU에 문제가 생겨서 추후에 이제 AS가 안 된다든지 보증이 끊긴다든지 뭐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거든요. 다본다 360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에서 인증한 전원 단자, 시거잭이나 USB에 연결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혹시나 있을 법한 그런 문제들을 원천 차단하는 거죠. 왜냐면 OBD 단자나 이렇게 따로 선 빼가지고 연결하는 게 아니라 시거잭이나 USB 연결하니까 추가적인 뭐 배선이라든지 OBD 문제가 생길 필요가 없는 거죠. 게다가 다본다 360 같은 경우에는 추가 보조 배터리를 장착할 이유가 없죠. 보통 이거 블랙박스 설치하면은 막 추가 배터리 연결한 다음에 이게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본다 360 같은 경우에 추가 배터리 연결할 필요가 없죠. 왜냐? 이게 상시 녹화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차한 상태에서 이게 왜 필요해요? 주행할 때만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주행을 딱 시동을 걸고 할 때 1초 퀵 부스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1초 만에 거의 연결이 바로 되는 거예요. 게다가 무상 3년 AS가 있어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 이 다본다 360에서 이번 이벤트 진행을 하면서 우파TV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인증만 하시면 3만원 주유 상품권을 다 드립니다. 이걸 구매하신 분들 한해서 다 드려요. 자, 그러면 구매 인증 방법은 어떡하냐? 구매하신 다음에 우파TV 이제 댓글로 구매 완료 해가지고 이제 뭐 휴대폰 번호 뒷자리 혹은 주문번호 아니면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그분들 대상으로 이 주유 상품권이 발송이 됩니다. 요거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진짜 좋은 게요, 이게 지금 전용 어플을 통해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상단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좌우측 안에까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보통 이게 칩 빼가지고 막 연결해서 불편하게 사용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게 바로 어플을 통해서 실시간 녹화 영상까지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야간이긴 하지만 이렇게 페달 쪽을 보여주면 보이죠.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지 악셀을 밟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에 관련된 제품들은요, 혹시나 하는 상황에 사용하기 때문에 이번 이벤트 기간 안에 구매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3만 원 추가 주유권까지 나가니까 이번 기회에 장만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질이나 또 다본다 블랙박스는 다 아시잖아요. 뭐 워낙 이름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시거잭이나 USB 단자로 연결하니까 이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막 걱정하거든요. 제조사에서도 막 안 해주고 문제 트집 잡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문제 없이 제조사에서 인증한 전원 단자로 연결하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상시로 연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존에 달려 있었던 빌트인 캠 1이나 빌트인 캠 2 순정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외부나 사고 났을 때 블랙박스로 사용하면 되고, 이 다본다 360 같은 경우에는 급발진이라든지 보조 역할을 해주는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계산해 가지고 만들었다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이 지금 야간에도 화질 되게 좋지 않아요? 물론 라이트를 좀 켜긴 했지만 이게 보통 화질이 안 좋으면 라이트를 켜도 화질이 깨져요. 지금 화질이 굉장히 깔끔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소니 이미지 센서를 탑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야간에도 화질도 깨끗하죠. 자, 충전을 하고 한 43분 정도가 지난 것 같거든요. 근데 80%까지 충전이 됐어요. 근데 80에서 100%까지는 1시간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충전 속도가 좀 너무 빨리 떨어져 가지고 이거 기다리는 거는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80까지 충전하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만약에 배터리가 다 되면 그 중간 기착지나 아니면 중간 휴게소 들려서 충전해 보도록 하죠. 지금 영하 13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히터를 거의 한 풀로 땡겨 놓고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히터를 끝까지 올렸을 때 주행거리의 차이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80%로 충전했을 때는 142km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트립을 다시 초기화할게요. 요거 눌러가지고 트립을 다시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가면 되니까 93km 주행하면 되고, 도착하면 새벽 5시 20분이네 자, 그리고 히터를 맥스까지 올려볼게요. 그러면 주행 가는 거리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 줄어들었네. 아까 전에 2단으로 했을 때는 142였는데 138, 4km로 줄어드는데, 이거는 그냥 지금 틀었을 때 표면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고, 주행하면 아마 더 차이가 있을 거거든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오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히터가 따뜻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좀 테스트를 해본 결과 히터가 순환 방식이 있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다 순환을 하게 만들어 놓으면요, 히터가 나름 좀 따뜻해집니다. 반대로 이걸 끄면 히터가 조금 냉랭해져요. 왜 그런가 봤더니만 외부에서 공기가 이렇게 좀 유입이 되고 밖에가 너무 춥다 보니까 약간 순환으로 틀었을 때는 덜 따뜻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걸 순환을 하게 되면 이게 단점들도 몇 개 있어요. 첫 번째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면서 이 실내에서 약간 좀 졸음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순환으로 바꾸게 되면 잠도 깰 겸 환기를 시켜줘야 됩니다. 장시간 주행했으면은 휴게소에 들려서 혹은 졸음 쉼터에 들려서 좀 쉰다든지 아니면 환기를 시켜라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이산화탄소도 그 중에 큰 역할을 차지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주행을 했을 때 대략적으로 주행 가는 거리가 조금 차이가 있죠. 아까 처음 출발했을 때는 135, 2단에서 3단 맞췄을 때는 145km가 주행 가는 거리가 나왔죠. 근데 우리가 달려야 되는 거리는 얼마였어요? 95km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도착했을 때 남은 주행 가는 거리가 못해도 40에서 많게는 50km 정도는 남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남아 있는 거리가 어때요? 거의 비슷합니다. 23km 남아 있고 29km 주행 가는 거리를 보여주고 있죠. 어쨌든 거리가 좀 남아 있으니까 목적지 도착해서 거리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배터리가 10% 남았습니다. 이게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출력 제한이 걸립니다. 우리가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도 한 10km 정도 남았거든요. 그럼 거의 한 그냥 2km 정도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출발하기 전에는 풍량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45km에서 55km까지 좀 여유가 있었는데, 좀 편하게 주행하다 보니까 약간 그 갭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아까는
100km의 크루징을 주행해서 주행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돌아오는 길은 조금 탄력적으로 주행을 했어요. 속도도 좀 높이고 풍량도 좀 올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약간은 효율성이 아까보다는 조금 더 떨어지는 것 같죠. 자, 목적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힘내서 목적지에 도착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출발했던 장소에 다시 도착을 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을 했고 주행거리를 한번 볼까요? 지금 딱 배터리 4% 남았죠.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도 4km 남았습니다. 4km 남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총 주행 가는 거리, 주행했던 거리는 92km 정도를 주행을 했어요. 1시간 8분, 연비는 3.7 정도가 나왔는데 시간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좀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이제 전비 효율이 좀 차이가 난다라고 보면 되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80% 정도에서 레이는 100km 미만 정도 주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100km는 히터 그냥 내 마음대로 틀고 운전도 뭐 전비 주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막 달리고 히터 다 틀어도 한 100km 정도는 간다고 보면 되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LFP 배터리를 테스트를 할 때는 되게 극단적인 차이가 있을 것 같았어요. 뭔가 한 반토막도 안 나오고 뭐 갑자기 막 그냥 배터리율 떨어지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그냥 납득할 만한 수준이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상온 기준으로 봤을 땐 레이가 한 210km 정도 가잖아요. 실제로 막 상온에서 주행하면 그보다 더 나오긴 하지만 제원상으로는 210km인데 이 저온에서는 한 130km 정도 간다고 했을 때 반토막 혹은 65% 정도 효율을 보여주니까 이거는 조금은 아쉬울 수도 있다 라는 생각까지도 드네요. 자, 근데 날씨가 지금 거의 극악이에요. 지금 오늘 거의 극한으로 저희가 테스트를 했죠. 영하 11도입니다. 포천에서는 영하 한 14도까지 내려간 걸 생각을 하면은 체감 온도는 한 16, 17도까지 내려갔어요. 자, 오늘 새벽까지 이 LFP 배터리 효율성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새벽 1시 반에 시작해가지고 한 5시까지 다이렉트로 갔다 왔고 충전까지 완료를 해봤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한 우리 직원들 고생 많았고요. 실제를 테스트를 해보니까 전 나름 그냥 이 정도면은 괜찮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 정도까지 나올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급발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전기차 이제 보조로 다본다 360 이 제품을 저희가 오늘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구독자 이벤트로 또 3만원 주유권도 드리기 때문에 이번 이벤트 기간 안에 구매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보통은 제조사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장착을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또 다본다 360이 이게 나왔기 때문에 요거 관심 있는 분들은 꼭 고정 댓글로 구매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도 재미난 영상, 또 재미난 비교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 수진, 나 차 샀어. 아 그래? 아 그래? 고마워. 고마워.